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스가 어떤 것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스 자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라 좀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약자고요. 개발자에게 그 런타임 환경과 백엔드 서비스 관리를 이제 자동화해서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개념이고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iOS와 SaaS의 중간 어디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iOS나 SaaS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익숙하신 단어인데요. 일단 iOS 경우를 먼저 보고는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트워크나 저장소, 서버 같은 그 하드웨어 인프라들 자원을 가상화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 인프라 자원 소홀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본인 같은 걸 해결하겠다, 약간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자원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서 쓰고 필요 없을 때 곧바로 반납해서 그런 관리에 소용되는 골치 아픈 점들을 많이 없애겠다는 목표가 있죠. SaaS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서 쓰겠다,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서비스에 등록을 하고 그 어느 정도 설정만 하면 곧바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은 구글 독스나 지메일 그리고 세일즈포스.com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파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를 위한 시력 감정과 서비스 관리를 자동화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iOS가 이제 인프라 관리의 편의를 보고, SaaS가 사용자의 편의를 보는 서비스라면은, 파스는 이제 개발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시스템 오퍼레이션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게 파스의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스 사이트는 좀 가장 유명한 호러클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앱 엔진, 구글을 좀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앱포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습은 저희 SK프넷에서 이제 구축 중인 내부형 클라우드 파스인데요. 구성으로 보면은 그 맨 위에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 메모리나 어플리케이션 업로드 수, 그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서비스 수가 한정돼 있고, 그 아래 이제 자기가 그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백엔드 서비스들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파스 제품들이 있는데요. 호러클, 구글 앱 엔진, 앱포브, 그리고 이제 MS 같은 경우 윈도우즈 애주어라는 녀석을 이제 하고 있고, 클라우드 파운더리, 오픈시프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클라우드 파운더리나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로 진행되는 파스고요. 앱포브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이용한 파스입니다. 그래서 각각 클라우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브레인웨어가 개발을 주도했고, 그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레드햇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스라는 개념이 이제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 시작은 이제 개발자의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제 개발자는 개발만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작하려면 먼저 인프라를 세팅해야 되죠. 서버 사고, OS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세팅도 하고, 마스도 올려야 되죠. 그리고 좀 제대로 빌드 해보겠다 하면은 CI도 돌려야 됩니다. 잔손이 정말 많이 가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오픈되면 더 바빠지죠. 이제 운영도 해야 되겠고요. 좀 커졌다 싶으면은 안정적인 디플로이를 위해서는 개발, 스테이징, 서비스 중까지 나눠야 되는 좀 부담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라는 트렌드도 생기긴 했는데요. 이런 데브옵스라는 능력을 갖추기가 더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개발입니다. 서비스가 제대로 개발되어야 남은 작업들이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서비스가 잘 팔리는 것 역시 개발이 잘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 개발 외의 시간들을 이제 다른 업무로 분해해야 되는 것도 힘 빠지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파스가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발자에게 부담되는 인프라와 그 운영 업무를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개발자는 좀 개발에 집중하고, 그 외에 개발자 입장에서 시스템 자원을 iOS보다 좀 빠르게 할당받고 반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예시가 하나 들자면 이제 어떤 한 2주나 3주 정도 이벤트성으로 이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iOS를 쓴다고 하면 또 이제 서버 자원 받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나 와스 세팅을 해야 될 텐데, 파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단순히 소드를 업로드하는 걸로 곧바로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해당 백엔드 자원들이 자동으로 엮이는 그런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자가 관리해서 많이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파스의 장점을 좀 활용해보고 싶어서 SK 플레이도 좀 내부나 파스를 좀 구축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오픈소스인 클라우드 파운더를 사용해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접 개발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오픈소스를 활용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게 좀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파스 자체를 표현은 되게 쉽게 했는데 실제 개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발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인프라에서 개발 사이드까지 모든 요소를 다 골고루 경험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예측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우드 파운더의 코드를 다 열어보면 그 개발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활용화 자체가 먼저 개발해본 사람들의 노하우를 좀 빨리 습득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많은 이점이 있고요. 그럼 이런 이점들을 생각했을 때 밑바닥부터 다시 개발하는 것에 비하면은 오픈소스 분석하는 비용은 이제 매우 싸게 먹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넌 락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앱 엔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파스에 종속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구글 앱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파스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종속에 대해서는 이 파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떠나려면 아예 또 이 부분을 재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비용이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용으로 파스를 쓰다가 시스템 좀 대규모화돼서 아예 독립적인 서버를 운영하고 싶어도 파스에 종속적이라면 그런 선택이 많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쓸지 아니면 독립적인 서버를 갖출지 자체가 개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아키텍처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파스라는 내용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런타임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텐데 이 기본 외에 사용자가 더 다른 런타임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픈 소스니까 우리가 정말 소스를 다 수정해서 런타임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비용 문제에서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클라우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인터페이스 어떤 확실한 포인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을 추가하고 싶으면 소스를 고칠 필요 없이 해당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저희가 설정만 좀 추가하면 런타임은 금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링고.js나 톰캣7의 어떤 커스텀된 설정들을 추가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부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가 2012년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클라우드 파운더가 동일한 시점에 2012년도에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오픈시프트의 경우는 이제 2013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됐기 때문에, 시점은 저희에게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로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오늘 이제 앞선 이야기는 좀 많이 이상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현실적인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 저도 올해 초에 이제 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나 한번 겪어봤듯이 이미 들어오니까 클라우드 파운더리 한창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정신없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다 서버를 다 설치해보고 소스도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또 갑자기 황당스러운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VMware에서 갑자기 클라우드 파운더리 1을 디플리케이트를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클라우드 파운더 2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내부 버그에도 많이 시달리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와중에 이제 또 오픈시프트가 진짜 괜찮다 소문 들리면 이제 계속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오픈할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쨌든 결정은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오늘 생각해보니 다른 선택을 많이 늦어버렸더라고요. 일단 서비스 일정을 맞추려면은 클라우드 파운더리로 일단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불을 맞추겠죠. 저희끼리 가자, 노력하자. 그리고 이건 좀 농담이고요. 일단 오픈소스를 쓰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소스를 우리가 고쳐 나간다는 각오를 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런 걸 휘둘리는 것보단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어떤 구성을 가져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Mware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파스고요. VMware 자체에서 또 서비스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쉬운데요. 일단 구조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뭔가 되게 잡다하게 많이 있죠. 쉽게 보면은 점선 있는 클라이언트, 점선 아래는 서비스 아이인데 특징은 이제 네모칸 하나하나가 뭐 라이브러나 그런 단위가 아니라 네모칸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서버입니다. 다 독립적으로 들어간 서버고 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서버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해보면 한 10개 이상의 대문 서버가 협업을 하는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림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 모습별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로밍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우터가 있는데요. 그 파스 앞단에서 사용자 리퀘스트를 라우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요청이 어떤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시스템 명령인지 그걸 다 구분해서 해당 컴포넌트로 이제 포워딩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 좀 문제점이 있다면은 루비로 보는 데서 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HTTP를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와 반드시 연동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츠라는 녀석인데요. 루비로 부르는데 메시지 큐입니다. 클라우드 파운더의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제 이 나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좀 장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라이브러리나 어떤 통신 채널에 의한 의존성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컴포넌트가 죽어도 다른 컴포넌트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메시징 채널로만 알아 통신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각각 서버들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잡힙니다. 좀 큰 단점이라면은 이 나츠가 죽는 순간 파스 전체가 먹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나츠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이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운영할 거에 대한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파운더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명령 처리와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앱을 디플로이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하고 인스턴스를 올리고 메모리를 삭제하고 그런 부분을 다 해주고 파스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그 어떤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죽었는지 감시를 하고 다시 살린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외에 그 여러 자원을 공유하면은 원타임 부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UA라는 것은 좀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히 유저 어카운트와 그 어센티케이션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좀 특징이 있다면은 구성 자체가 모두 독립적으로 서버다 보니까는 약간 내용을 수정하면 다른 곳에서도 그냥 SS 서버를 좀 활용할 수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헬스 매니저라고 있는데 각각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실제로 모니터링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시스템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컨트롤러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 데이터의 기준에서 컨트롤러가 어떤 앱을 살리고 어떤 앱을 죽일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 DUA는 드롭mod 이그제큐션 에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유저 어플리케이션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입니다. 그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의해서 그런 런타임 자원 풀로 관리가 되고요. 한 개의 DUA를 여러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공유하는 도로 그 자원을 전반적으로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저는 약간 빌더 같은 개념인데요. 유저가 업로드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 형태로 패키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단위를 드롭넷이라고 불리는데 이 드롭넷으로 패키징된 결과물이 DUA로 전송되면서 그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서비스라는 좀 큰 녀석이 있는데요. 이제 유저가 사용할 그 백엔드 서비스들, MySQL, PostgreSQL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나 메시지 큐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컴포넌트 자체는 인터페이스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각각 부분을 DB 벤더가 이제 구분하는 형태인데 좀 이해를 쉽게 하자면 JDBC랑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드리 자체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면 각각 그거를 지원하고 싶은 DB 벤더나 혹은 그걸 쓰고 싶은 사람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넣으면은 그 서비스가 계속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클라우드 파운드리 1에 대한 구조고요.
얼마 전에 VM에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2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2에 대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에 오픈한 클라우드 파운더리 새 버전입니다. 일단 아키텍처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만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파운더리 1에 많은 그 점들이 개선되고 세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큰 변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타임 환경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 파스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을 감안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버추얼 머신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런타임 풀에 늘려주려면 내가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에 관련 컴포넌트 설치하면서 연결해주는 그런 귀찮은 작업들을 해줘야 됐었는데 2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직접 IaaS랑 연동돼서 스스로 버추얼 머신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오토메이션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관리 측면에서도 와든 컨테이너라는 요소를 추가하면서 이제 매우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1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리눅스 계정 단위로 잘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한 유저 계정을 할당해주고 그 계정의 자원 사용량을 한정하면서 그 자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저 계정으로도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이거나 보안에 되게 깔끔하다라고 좀 할 수가 없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와든 컨테이너 모습을 추가해서 사용자 프로세스를 개별적으로 병행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자원 제한이나 어떤 시스템을 할당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렉토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개발자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라우터라는 녀석을 새로 추가했는데요. 기존 클라우드 파운더리 1에 로그 라우터가 많은 골칫거리였거든요. 실제로 파스의 부하가 가면 갈수록 이제 로그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해결하려고 아예 고랭이지를 새로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능을 강화시켰고 추가적으로 non HTTP 스펙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2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좀 당혹스러운 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파운더리 1과 전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계획은 노하우가 많이 쌓인 클라우드 파운더리 1으로 빨리 구축을 해서 안정화를 한 다음에 컴포넌트별로 단계적으로 이제 2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소스 고치면서 하나씩 붙여보는데 하나도 안 붙더라고요.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그 클라우드 파운더리 개발자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딱 간단하게 오더라고요. 확 올립니다. 따로 구축하세요. 또 한 번 고민을 해봅니다. 노하우가 어떻게 쌓인 클라우드 파운더리 1으로 갈지 아니면 더 좋아진 클라우드 파운더리 2를 다 뒤집어엎고 갈지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좀 농담이고요. 올 초에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2가 공개가 됐는데 아직 이게 이제 얼마나 안정화됐고 내가 얼마나 지금 노하우를 쌓일지 보장할 수가 없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클라우드 파운더리 2로 가보다는 이미 충분히 노하우가 쌓이고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파운더리 1으로 가자. 모자른 건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하자라는 얘기 결론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1으로 프로젝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한번 또 다시 고민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거 써도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너무 복잡한 구조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서버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매일 아침 시작되면 터미널을 켜요. 그래서 터미널 창을 한 12개를 띄워요. 그럼 하나씩 서버를 따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다 확인하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 사람이랑 제대로 넉넉히 협업을 하려면 2달 정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도 초기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2달 동안은 코드 개발 하나도 못하고 설치 삭제만 반복하고 소스만 들여다봤거든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클라우드 파운더리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파스가 그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파스 자체가 인프라부터 개발 라인까지 전반적인 영역을 커버하다 보니까는 그런 규모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VM웨어가 정말 불친절해요. VM웨어가 실제로 클라우드 파운더를 사용하고 파스를 개발하겠다고 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문서는 정말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클라우드 파운더리 깃을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사실 그 PDF 몇 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뭐 되게 깊은 마음을 열어봤더니 딱 한 페이지더라고요. 제목만 써있는 PDF들. 이거는 뭐 컨트롤러 도큐멘트라고 하고 밑에 투비 펀팅이라고 문장은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다 순서 까르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몇 개 코드 수정한다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코드가 다 까르겠다. 약간 그런 각오가 필요하죠. 좀 격식 있는 문서가 됐으면 좀 이렇게 기간이 많이 단축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클라우드 파운드 2 같은 경우는 피보타임으로 넘어갔는데 피보타임을 좀 요즘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걱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보면 정말 효능가 많은 소스입니다. 그래서 파스 주요한 기능들은 클라우드 파운드로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문서가 앞서서 여러모로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주요 기능들을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정말 큰 비용적으로 이득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주요한 기능 중에 미흡한 부분들을 보존하고 서버를 안정화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휴업인 결과 고생을 좀 하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만 하겠다. 문서 같은 거나 소스 고치는 것도 일단 오픈소스 자체가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이런 건 좀 이해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쓸만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파스를 구축하고 했습니다. 구축을 시작했죠. 그래서 인프라 장비를 다 갖추고 도구, 인원들도 다 갖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출발은 희망 찾죠. 그래서 이제 막 해피 시나리오도 나오죠. 이미 구조는 다 파악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가상화된 서버에 컴포넌트를 다 분리해 설치하고 각각 안정화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 부족한 기능을 계속 개발하는 목표 기간의 서비스를 오픈할 거고 우리는 올해 실적을 달성한다. 라는 목표를 해피 시나리오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인프라 설계까지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 인프라를 그 가상화하면서 그런 네트워크 처리까지 하는 좀 많은 설계가 필요했고요. 디플로이까지 생각하면 좀 복잡하지만 대충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별로 다 가상머신 쪽에서 독립적으로 서버 운영하도록 하고 런타임 툴과 뭐 DB들은 다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쉐어링하고 쉽게 그런 구성을 잡도록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리서치 때는 설치가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막상 구축하기 시작하니까 설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인스톨러도 다 돌려가는 게 안 되고 저희가 이거 다 컴포넌트 뜯어가지고 따로 설치를 했는데도 다 동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걸까라고 고민해봤는데 두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죠. 클라우드 파운더리 디플리케이트 된 거랑 클라우드 파운더리 2가 시작된 거. 이게 어떤 문제냐면 분명히 클라우드 파운더리 1을 디플리케이트 하면서 이쪽 저장소 완전 분리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클라우드 파운더리 2의 일부분을 같이 개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개발 소스 코드가 들어오면서 라이브러리들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꼬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설치가 안 되고 작동도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걸 고치는 것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오픈소스에 쓰는 거니까 감안을 해야 되나? 좀 이런 고민도 있었죠. 하지만 고민을 해봤자 해결 안 된다. 저희가 직접 해야죠.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하나하나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스크립트 다 뜯어 고치고 셰프 관련된 인스톨 셰프 스크립트 다 고치고 소스도 분석하고 여기를 다 수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쉬운 거는 해결된 걸 정리하면 좀 한 장, 두 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한 2주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문서는 좀 잘 돼 있었어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단순히 라이브러리 꼬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설치 과정에서 커스텀 영역을 건드리면서 추가되어야 될 옵션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걸 전혀 못 고쳐줬던 거죠. 그런 부분을 소스 열어보면서 옵션 찾아오고 하면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보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클라우드 파운더가 기본적으로 해주는 주요 큰 기능들입니다. 터미널 인터페이스 다 제공해주고 라우팅에 DNS까지 처리를 다 해주고 인스턴스 매니지먼트, 백엔드 매니지먼트, 런타임 툴까지 다 관리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도 파스 구성이 됐지만 좀 사용자가 편리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추가할까 생각해봤죠. 팀 내 사용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보관해야 될 게. 일단 사용성이나 안정성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 본 부분이고, 운영 중에 생기는 자잘한 문제까지 다 미리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래도 하나씩 개선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니 번뇌가 찾아오죠. 아, 이건 좀 아닌데 잘못했나? 번뇌가 찾아올 때 좀 고민하니까 저희가 너무 해피 시나리오에만 집착을 했던 거죠. 초기 기대와 다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사실상 오픈소스를 쓰고 대규모 시스템을 갖추면서 마냥 행복하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안 됐던 거죠. 각오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심한 거죠. 어쨌든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한테 할 수 있다고 후원장한테 안 해놨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광분의 마음으로 열심히 소스를 파면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많이 해결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터미널 인터페이스가 부족하니까 맵루어를 개발해놓고 런타임 프로세스 보안도 다 마련하고 고라우드 통합하고 스티키 셀렉션 마련하고 여러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선 과정에서 좀 알게 된 교훈은 엄청난 소스 코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살펴보고 원파만 잘 한다면 단순히 그냥 인프라 구조랑 소스 코드 약간 변경하는 걸로도 많은 해결이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약간 고라우드 같은 일부의 경우지만은 클라우드 파운더 2가 클라우드 파운더를 뭔가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라우터 같은 경우도 약간 스펙만 맞춰서 코드를 약간 수정해주니까 곧바로 붙어서 저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업 레벨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회사내에서 프로토타입핑 지원이나 이제 스타트업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안정성을 갖췄다라고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사장님 현재는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클라우드를 좀 사용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URL을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노드챗을 쓰실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별도의 어떤 서버를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노드챗 소스를 그냥 이제 파스에 올려서 곧바로 구동을 시킨 겁니다. 저희 접속 화면을 보면은 드려. 뭐 좀 드리고. 이제. 다시 접속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는 이 노드챗 같은 경우는 이 어플리케이션 들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올리는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추가하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의 샘플 앱을 하나 올려보는데요. 노드 몽고로 어떤 설문 앱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벤트성이니까 파스 사용해 보겠습니다. 노드 몽고를 선택하고 메모리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만들기를 누릅니다. 서비스가 존재했군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잘못 만들어놨었네요. 이런 거를 선택하고요. 시스템 자원을 이메가를 누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네, 곧바로 지금 노드 몽고라는 서비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업로드가 됐고요. 자동으로 도메인 DNS가 생기고 관련된 저것을 몽고 노드까지 자연적으로 연결하는 상태입니다. 노드는 제가 별도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몽고 DB가 자동으로 성취돼서
저희 서비스에 어플리케이션 자동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해보면 좀 회가 너무 그 네트워크 쓰다 보니까 좀 내부 접속이 느리네요. 계속 끊기네요. 좀 네트워크가 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다른 시간 먼저 해보겠습니다. 현재 2기가의 메모리와 인스턴스 한 개를 돌아가고 있는데, 서비스가 되게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인스턴스를 곧바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4개를 늘리고 적용을 하면 인스턴스 4개 각각 2기가 할당된 총 8기가짜리 어플리케이션 도입이 됩니다. 접속이 안 되는 분은 네, 접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스턴스 4개로 각각 2기가의 서버가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간단한 설명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드 서버에 실제로 저장되는 내용이 이제 설명으로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바 정도 찍고 써는 설명은 실제로 노드 몽고DB랑 연결이 돼서 그 설명이 완성이 됩니다. 한번 접속해봐서 좀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한번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번 선택까지 저희 파스가 구현됐고요. 좀 시험이 좀 메꿔지 못한 요인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저희가 한번 고찰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과연 이런 파스가 얼마나 유명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프로토타이핑용으로 어떨까라는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아이디어로 잠깐 서버 열었다 내렸다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귀찮은 작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DB도 설치해야 되고 또 뭐 정말 모바일 레벨에서 어떤 엑스트라넷까지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DNS까지 따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파스를 통해서 방금처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파스에 테스트하고 필요 없는 부분 내려버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요. iOS 대비해서도 그런 자원을 할당받고 삭제하는 과정이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파스 관리자가 중간에 개입할 필요 없이 각각 개발자가 그냥 자기 계정에 할당된 만큼만 자유롭게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용은 좀 정말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타트업 지원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서비스가 성공하지 못할지가 이제 불명확한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하드웨어 비용과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파스를 쓰면 좀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성공이 불확실할 때는 파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서비스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성공하고 캐파가 커졌을 때 별도의 독립 서버를 가져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서비스 오퍼레이션에 파스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파스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좀 많이 고민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표 서비스 규모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 측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성 사이트를 잠깐 올렸다 내렸다 할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규모로 운영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스를 써서 운영했다는 그런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그렇게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좀 개선점을 찾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스 구축에 좀 관심이 있다면 좀 고려해봐야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타입을 꽂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파스를 기왕 구축할 거라면 그래도 오픈소스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픈소스 자체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노하우들을 가져다 쓰는데 비용적으로 많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스 자체가 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3년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들을 클라우드 파워들을 갖다 쓰면서 이제 그 인력 비용을 좀 많이 감축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다만 어떤 걸 했을지를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클라우드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리케이티드 되는 그 문제점과 클파트와 호환이 안 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구성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조직 내부는 어떤 프로토타입ing 테스트용으로 빠르게 구축해보고 싶다라면 클라우드 파운더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파스를 구축하고 싶다면 클라우드 파운더리 툴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클라우드 파운더 연구는 점점 더 이상적인 파스에 접근하고 있고요. 정말 파스다운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벗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클라우드 파운더를 저런 쉽게 디프리케이트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뭐를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건 좀 많은 고민을 해보고 비교를 하면서 좀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팀인데요. 개발만 잘한다고 해결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측에서 뭐 어려운 부분은 인프라에서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인프라에서 되게 난감한데 개발을 쉽게 풀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멤버 자체가 인프라나 데브옵스, 운영, 개발 다 골고루 갖춘 사람들은 좀 같이 문제를 나누고 지식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멤버가 3명인데 좀 특이하게 운이 좋아서 한 분은 정말 인프라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정말 개발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데브옵스까지 다 커버를 해보셨던 분들이 어떻게 3명이 잘 팀이 정해가지고 문제로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꼭 개발 진행하고 많이 느꼈던 거는 어떤 특정 문제는 혼자 해결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문제를 찾아오면 3명이 같이 고민하고 각각 파트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넣는 게 가장 중요했었죠. 그럼 무엇보다 믿고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한데요. 파스 자체가 금방 가시적인 결과를 좀 내주기 많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그 해결된 문제점이 이제 보유자는 인프라 쪽으로 많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관리자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관리자분들이 정말 파스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은 그런 개발자들이 파스를 잘 이해하고 소스들을 이해하고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들도 그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저버리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저희 개발자 두 분입니다. 그 박나나 매니저님과 허재명 매니저님께 좀 감사드리고 싶고 제가 좀 실제로 트윗하고 3달 동안 소스 분석 말고 거의 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 않고 저는 기다려주신 박사철 팀장님께 좀 많이 감사드립니다. 3달 동안 정말 저하고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조언을 주셨던 AHN 최소님 그리고 그 SKF 이동욱 매니저님께 좀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클래스 매직 이벤트인데요. 질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클라우드 파운더 툴에서는 모드 라우터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의미 개발을 네. 어떤 랭귀지로 저쪽 그 자주색 네, 상품 그리고 이제 퀴즈도 마쳤고 네.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파스 서비스를 하시니까 네. 사실은 파스의 서비스가 늘어나려면 일단이 리악스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가 아니면 뭔가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오토메이션이 돼 있어요. 네. 그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그 라우터 얘기했는데 그 아까 전에 그 작업하면 해주면 그 라우터 팀 생성에 뭐라고 포함이 되느냐 보여주는데 단순히 그냥 조라고 푸시 건지 네네. 아니면 소수 계산에서 뭔가 다른 작업을 더 하려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IaaS 레벨까지 아니어도 전체 서버를 가상화를 진행을 했고요.
했고요. 그 시트릭스 젠 서버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의 리얼 머신을 시트릭스 젠으로 다 엮었고요. 그 위에 가상화 머신을 따로 돌리면서 컴포넌트를 따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우터 같은 경우는 고라우터 자체는 정말 잘 나와 있어서 더 이상 소스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였고요. 다만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1이랑 그 나트를 통해서 메시지가 좀 스펙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클라우드 파운더리 1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헤어프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아웃프가 랜덤 아웃 형식을 들어가는데 근데 실제로는 랜덤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 서버가 잠깐 몰리는 경우 때문에 최적화됐을 때 비교하면 서버를 좀 몇 배 조금 더 쓴다라는 게 있었는데 돌아오는 소스를 보니까 랜덤 아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브라우터 내부까지 저희는 아직 수정을 못했고요. 다만 좀 살펴보면은 다 랜덤인 것 같진 않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세션 아이디를 만들어주거든요. 제이 세션 아이디. 그 제이 세션 아이디 기준으로 스키티 세션을 매니저로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랜덤 라우팅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제이 세션 기준으로 어쩌고 스키티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바가 아닌 경우는 헤더에 제이 세션 관련 정보를 추가로 남겨주는 걸로 스티키 라우팅을 쓸 수가 있고요. 랜덤 라우팅 쪽은 그 정도까지는 고라우터를 깊게 보진 않아서 딱히 정확한 대답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저희 그 클라우드 파운드를 활용한 파스 구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